수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해세계로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57회는 원효성사 대각천은 화성시 백곡 고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고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하세계는 광명으로 꽉 채워 얻은 것이 없는 서해완성인 이상세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를 시작해서 처음에 북두칠성에서 나반과 아만 선생이 백두산 남북포태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류의 시원 문명을 열었고, 그분들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중흥시조로 마고 산성의 파밀곤이죠. 마고 선녀가 세운 마고 산성국을 시작으로 유인시대,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지나서 환인천재의 환국, 그 다음에 환웅천왕의 박달국, 왕검단군의 그런 조선시대를 해서 끝을 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2000여 년 된 그러한 제국은 단군조선밖에 없는데,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지니까 그것을 열국시대라고 합니다. 열국시대는 북부여, 졸범부여, 동부여, 또 동옥도, 동예맥, 음루, 그다음 남사만이라든지 최씨낭랑국, 탐나국 외, 이런 10여 개의 분국으로 나눠졌다가 점점점 통일돼 가지고 6개, 5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외는 우리나라이면서 가야의 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국시대가 시작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게 사국시대인데, 사국시대는 500여 년간 계속되고, 가야가 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하는 삼국시대는 98년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 고구려도 망하고 결국은 남신라 북발해의 남북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로 진정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반도 동남부에 있던 작은 나라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은 큰 나라인 당나라와의 외교관계, 또 단군서부터 시작되어 온 화백제도, 민주적인 제도죠. 그리고 세계를 포용하는 그러한 불교사상이 전 국민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단합하게 하고 회통하게 해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불교는 물론 가야의 장유화상이 BC 48년경에 불교를 들여오지만, 신라는 아도화상과 무코자가 들여오고, 그 다음에 2차돈 성사에 순저가 있고, 그런 다음에 불교가 확 퍼져서 자장율사, 원효성사, 의상대사, 무상정중선사, 중국에 가서 육신으로 보살하고 한 지장 보살하고 한 김교각 스님, 이런 세계적인 스님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도 원효 성사는 일심을 깨치고 자유자재로운 그런 무행을 하면서 그 서민들과 어울려서 불교를 전파해가지고 신문화쟁론 이런 걸 비롯해서 조화를 꾀하고 회통을 해서 민족 통일을 하나로 이렇게 융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부터 원효 성사가 당나라로 가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시원한 물이 아니고 구토가 일고 그런 걸 보고서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곳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이번에 그 화성 지역학 연구소에서 그 원효성사 대각전은 화성에 있다, 이런 책자를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 화성 지역학 연구소는 정찬모 선생이 소장이고 유순자 여사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글은 그 위원인 이경렬 시인이 썼고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원효성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 대학처가 화성시 백곡고분, 즉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백곡고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효성사의 생애와 사상을 먼저 보고 대각초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효성사는 일현대사 성금사에 의하면은 그 어머니가 그 별을 품는 꿈을 어머니가 태몽으로 꾸었고, 탄생 시에는 오색 구름이 땅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때는 AD 617년인 신라 진평왕 39년 금성의 암양군 불지촌인데 지금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그 밤실의 설화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명은 설서당이고 할아버지는 임피공, 아버지는 설담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9살 때 출가를 해서 법명을 원효라고 그랬는데, 원효는 으뜸원자 밝을 효자 또는 깨달을 효자고 해가지고 새벽의 깨달음 이런 의미도 됐지만, 으뜸가는 깨달은 자, 부처라는 뜻도 됩니다. 그 출가하는 해에 의상스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고구려의 고승인 보덕에게 유마경, 열반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낭지화상에게 또 법화경을 배우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4세인 진덕여왕 4년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라서 그 요동을 거쳐서 육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고구려 수비군에게 잡혀서 간첩으로 오인돼서 잡히고 거기를 탈출해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45세 되는 661년입니다. 백제가 망한 바로 그 다음 해인데 문무왕 원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국제항인 당성으로 가는 도중 그
비가 와서 밤이 오고 그래서 움막에 들어가서 둘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원효 스님께서 목이 말라서 바가지 옆에 있는 물을 마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서 아주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어보니까 그게 움막이 아니고 무덤이고 바가지는 그냥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구역질 나가지고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같은 일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그래가지고 인간 사는 모든 게 인간이 마음 먹기에 딸렸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효는 당나라 가는 것을 그만두고 의상대사 혼자 선동성 등주로 가서 화막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화엄정의 종조가 되지요. 원효대사는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67년 51세 문무왕 7년에 요속공주를 만나서 거기서 설충이 태어나게 되고 원효대사는 파괴를 했으니까 소성거사 또는 복성거사라고 그래가지고 일체 걸림이 없이 술도 마시고 길거리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깡패들과도 어울리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무해의 보살행을 하게 되고 처음 판비량론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66세 될 때까지 총 21종 102부에 아주 어마어마한 저수를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죠. 미륵상생경 종요, 무량수경 종요, 법화종요, 열반종요, 대해도론종요, 금강선매경론, 신문화쟁론, 화엄경소, 아미타경소, 화엄경소 2장의 판비량론, 금강선매경론 또는 대승신론소 이런 거를 하고 분황사에서 머물게 되면서 신문화쟁론, 열반종요, 무륵상생경종요, 무량수경종요, 법화종요를 또 조술합니다. 그래서 분황이 절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효성사의 본명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70대 되는 신라 신문왕 6년 3월 31일 경주 고선사에서 주석하다가 남산 혈자로 와서 세수 70세, 법락 60세로 입적을 하십니다. 처음에 원효 스님은 우리나라에 불려가 들어와서 번창을 하지만 아무개도 인도에서 현장 법사를 비롯한 많은 구마라집이라든지 훌륭한 고승대덕이 많은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경주에서 중국을 가려면 해로로는 화성의 무역항인 지금 남양만 구봉산에 당섬이라는 사접지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는데 원효대사의 대각차가 된 화성시 마동면 백곡리의 고분군 백곡리 바로 옆이 해문입니다. 바자했다 문문자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무역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적들은 지금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효대사의 그러한 주요 사상을 하면은
알아보면은 하나는 일체유심조, 일심사상이죠. 우주의 본체는 일심, 진여 일심이다 하는 거고, 또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상대세계와 절대세계를 교화시켜서 자유자재롭게 살아가려면 무해보살사상, 중생불로서 부처이면서 중생으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무해사상, 그리고 민족이 여러 개의 나라로 갈려가지고 의견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고 그런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신문화쟁론을 써서 유일불성, 오직 성문연락도 있고 보살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제도해서 부처를 만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데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효 스님께서 그 백곡리 고분군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바가지에 물을 시원하게 달콤하게 마셨는데 그 다음날 깨어보니까 그게 움막이 아니고 무덤이고, 또 그 바가지 물이 그냥 바가지 물이 아니라 혁월바가지 물이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구토가 일어나서 트압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을 오도성으로 쓴 걸 보면은 이것은 찬영의 송고승전 신라국 황룡사 월요전이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한마음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한자로는 심생증 종정법생, 한마음 사라지니 토감과 무덤이 둘이 아니네. 심멸즉 감분불이,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삼계유심 만법유식,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심해무법 호용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효조사의 그 대각한 후 그 오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는 처음에 자기가 대각을 했어도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이렇게 충실하고 이렇게 승려로서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갔지만, 대한대사를 만나면서 그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나 이런 걸 해결하고 신문화쟁문을 쓰고, 또 요속공주와 관계해서 성털청을 낳고, 그러면서 자유자재로운 그러한 그 무해행을 해가지고 삼국통일에 기여했는데, 원효 성사의 가르침을 대승신론소를 보면은 1, 2, 3, 4, 5, 6 이런 걸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1은 일심, 한마음, 2문은 두 개의 문, 진여문과 유전, 생멸문, 3대, 세 가지 큰 것은 최상용, 사신, 네 가지 믿음은 전체 진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불법성 3보에 대한 믿음, 5행은 5가지 행으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지관은 선정과 지혜를 합친 것이고, 그 다음에 6은 육자진언인데, 이것은 불교의 사상을 깊이 알기 어려운 그런 보통 사람들, 범부들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한 방법인데, 극락에 왕생하려고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10번만 그 암송을 하면은, 특히 임종에 다다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효성사의 대학처는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그 삼국시대 고분인 백곡고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지역학연구소에도 적극 참여했지만, 김재엽 씨가 그 회장으로는 한국 그 불교문인협회, 그리고 고정석 씨가 원장으로 있는 화성시 문화원, 이런 데서 원효성사 탄생 그 1400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원효성사에 관련된 대각처 통일 이런 거에 관련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3차례 학술 세미나를 한 결과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원효성사의 깨달음에 관련된 그러한 기록적인 자료는 첫째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송나라 승려인 찬영이 쓴 송고승전 권사의 신라구 흥령사 원효전과 함께 기록된 의상전이 있습니다. 원효전에는 그 깨달은 내용만 있고, 의상전에는 깨달은 그 장소, 머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문 당주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문 당주계. 해문 당주계는 지금 그 중국을 하는 항구, 당성 항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 해문인데, 지금 바로 그 마도면 해문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옆이 그 백곡고분이 있는 옆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광사 월랑선다 대보 선광탑비라는 그러한 탑비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월광사에 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마을박물관으로 그 탑비를 옮겼는데, 여기에 그 원효대행사의 성도지가 이피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피골. 직산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려시대 법인국사 탐문 스님은 원효와 의상대사의 수행처인 향성산에서 수행해서 성삼이라고 불렸다가는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이 향성산이 어디냐?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이 나중에 거기에서 또 수행도 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백곡리 향기실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고분군, 저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쪽에서 김월영 교수도 하고 그래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성사대학처는 화성에 있다. 여기에서 그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해문 옆에 있는 백곡리 삼국시대 고분군이 원효의 대각서임을 선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에 그 당나라로 가려면 남양만에 있는 그 구봉산 당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성지역과학연구소에서는 경주에서부터 이 당성, 남양만까지 또 남양만에서 산동반도까지 이런 걸 다 여러 해 동안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최초로 낸 것은 한국교수훈련협회 초대회장인 제가 2014년 누가 불도에 황금똥 쌌나 생각 쉬면 깨달음 마음 비우면 부처에서 화성시 남양문 당성이 있는 구봉산 부근을 원효성사의 대각서로 최초로 비정을 했고 그 후에 이제 화성지역학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원효대사의 행로, 대각처 이런 것도 알고 또 아까 말한 한국불교문인협회와 화성시 문화원에서 화성시 남양, 비봉, 정남면 이 세 군데에서 학술 세미나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의 김성순 박사는 백곡리 이피골에 대해서 거기서 대대로 살아온 안순학 씨는 밑대 조상들로부터 원효성사가 이피골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불교문인협회와 화성시 문화원이 주관한 학술 발표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고영석 교수 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명예교수인 김영표 교수 또 동국대학교 사학과의 윤명철 교수 또 정의경 박사 이런 분들도 모두 백곡리 고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회 때 논평자로 나선 백덕은 교수는 화성지역 학서연구위원인데 원효성사 대각서는 삼국시대 백곡리 고분이 확실하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 밖에 3회에는 고영석 교수, 황진수 교수, 또 진관스님 이런 분들이 불교와 민족 통일에 대해서 또 한국불교학회 우호철 전 화성문화연구원장도 그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영의 송고승전의 해문 당주교의 해문은 지금 화성시 마도면이고 백곡리 고분군에서 원효성사는 대각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곡리 고분 중에 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고분 중에 하나인데 8호분입니다. 근데 그런 고분 중에서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원효와 의성은 분명히 여기로 왔으며 백곡리 고분으로 왔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158호 고분의 규모나 형태로 보았을 때 성인 두 사람이 충분히 머물거나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낳은 불보살인 원효성사는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고분에서 대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불교 최고의 성지로 국가적 보물이나 문화재 사적 등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다가에 세운 조계종 백만 원력 결집 한국 사찰 이름이 원효성사를 기념하여 분향사로 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환황해 시대에 남양만과 화성을 중심지로 삼아 원효성사의 대각처를 성지화하여 한국 불교 중심지로 삼고 해원 상생시대를 여는 국제 신도시 중심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화성 지역학연구소 이번에 책을 쓴 이경렬 시인을 비롯한 20여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57회로 원효성사 대각처는 화성시 백곡 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